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최영훈의 만사형통, 만통 최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따끈따끈한 우리가 33년 동안 다녔던 그 언론 세계에서는 이걸 스쿠프 영어로 유식한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쓰기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야통정교, 야권이 통합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 대우를 완수할 수 있는데 제가 조그맣게라도 기여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하는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고 또 글을 쓰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크레디트 신뢰할 만한 전화입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여권 핵심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너무 서두가 길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 무렵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연초에 이낙연 후보가 당시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에더블륜을 띄우듯 말했습니다. 그때 대깨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강경파들 이른바 홍위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뭐 대깨문이 반대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슬그머니 핫바지에 방구 세듯이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체면을 구기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는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형집행정지로 크리스마스 성탄 특사를 할 때 사면은 아니고 형집행정지라 하면 당신이 이렇게 3년을 더 살아야 되지만 당신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걸 해준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9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연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할 때 그걸 해주면 됐었는데 그때도 형집행정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뭐 4년 가깝게 복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뭐 눈치를 보다가 뭐 자기 지지 세력 그다음에 여당의 홍위병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냥 자기는 모른 채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국가 원수라고 할 사람한테 쓸수는 안 될 편인지 모르지만 좀 비겁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통진당 이런 건 아시죠? 통일진보당의 이석기 경기 동부그룹의 그 두목급입니다. 그 전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 동부그룹의 그 두목급인 사람을 끼어 팔기 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형집행정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럴 바에야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두면 정권 교체가 돼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사면할 것이고 그 전에라도 당선자 3월 9일 날 당선자가 되면 첫 번째 요구할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때는 정말 레임덕입니다. 당선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면 불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석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박근혜를 끼업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지 못하시겠지만 그 측근들이라도 전해주십시오. 형집행정지 처분을 한 7, 8일 뒤에 본부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거부하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형집행정지를 했으니 뭐 하면 끌려 나가십시오. 끌려 나가지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멍석을 깔고 다시 들이보내라. 나는 풀려날 이유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계시는 고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식된 도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도리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말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조치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아마 조율될 그런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오, 복수 뭐 이런 그런 단어로 그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해주든지 다 같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덜 복역을 했고 또 중간에 한번 오랜 기간 밖에 나가셨던 적도 있고 뭐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량, 용렬,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협량과 용렬에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그 조율할 단계가 남아 있겠지만 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재고하기를 바라고 이런 조치가 한 달, 한 7, 8일 뒤 성탄절 즈음에 이루어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반드시 그러기를 당부하고 이 일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한 5%에서 10%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 동부그룹의 아까도 말했듯이 두목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핵심 코어 그룹 중에 경기 동부그룹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아마 이재명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러자라고 합의가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방송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번복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번복되면 제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장을 찢으면 뭐 좀 뜨겁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으니 뭐 반드시 찢겠습니다. 찢겠고 제 말로 인해 번복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다행인 거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석기가 안 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돕고 보좌하는 일각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강경하게 문재인 정부나 법무부 장관 항의해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내가 말한 이석기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일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기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진상 학교는 부산 경성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경기 동부그룹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성남으로 내려간 데에는 경기 동부그룹과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경기 동부그룹의 한 축이 산후행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인가 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이재명 지사 그룹의 또 한 일부를 차지하고 그들이 또 경기 동부를 지도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남지사, 성남시장 은수미 사회농맹 출신입니다. 이 커넥션이 굉장히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장악한 사람들도 경기동부 그룹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민주노총은 택배노조 또 이런 새로운 신생 건설노조 이런 새로운 신생노조
비정규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존의 정기 근로자가 인지 아닌지 애매한 분들이 다수가 들어가서 민주노총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 노선을 치닫고 있고 뭐 엊그제도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으시죠. 경기 동부가 장악한 민주노총이 더 강경해진 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이 지금 110한 6일 정도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도 아니고 3개월, 뭐 10여일, 20여일 뭐 이런 정도로 다가와 있는데 야통 정교가 아니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번 진보 좌파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정도를 넘어 중국 관광객들의 발을 닦아주고 안마를 해주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그런 아르헨티나, 필리핀 같이 잘 살던 나라들이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자원대국입니다. 나라도 크고 추락하더라도 먹고 살 게 충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대국이고 또 인재들이 뭐 반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약 포퓰리즘, 그다음 수준 낮은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벼랑을 향해 운전대 앉아 끌고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고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를 마지막으로 진보 좌파가 집권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마침 진보 좌파 가운데도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이 옹호하고 있고 음호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여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집권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결코 강경 보수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결코 진보 좌파의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또 집권 세력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 말이 반드시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석기 형집행정지 석방, 이 두 사람이 석방,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지 또는 백대문의 눈치를 보는 건지 못 풀려난다고 한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밝혀두고 그러나 저는 제가 말한 게 그대로 한두 번 더 검증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하겠지만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드립니다. 거부하십시오. 거부하셔서 박정희의 딸인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추운 음동 겨울에 서울구치소 앞에 멍석을 깔고 사흘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탄핵을 당하고 잘못했던 최순실 때문에인지 뭔지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60, 70%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저희 말을 누군가가 전하면 정말 곰곰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이석기 형집행정지 석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접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만사행동 애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